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양 카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달 카드에서는 다시 한번 보자면 밤중에 희미한 그런 달빛에 의존해서 어떤 물체가 앞에 있고 눈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앞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태양 카드는요, 모든 일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이라는 게 모든 어둠을 밝혀주고 모든 동물에게 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뭐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을 보시면 거대한 태양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그 안에는 사람 얼굴도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 카드와는 다르게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얘는 옆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태양 카드는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는 의식 세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달 카드에서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카드의 이야기가 내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달 카드를 복습해 보자면 상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면 중심적인 카드라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고 가시면은 이 달 카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태양은 반대로 내면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외면의 이야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은 모든 상황이 드러난다 라고 기준을 잡으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태양이라는 상징물은 다른 카드에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스 카드나 바보 카드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카드를 살펴보면 바보 카드에서는 바보의 앞길을 비춰주는 그런 축복해주는 존재로 태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데스에서는 뒤에 태양이 있는데 제가 요 태양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죽음이라는 사건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떠오르는 또 다른 세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찬란한 세계가 있다. 라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음이라는 변화를 겪은 이후에 밝은 미래가 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태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앞날을 밝혀주고 요 미래를 축복해주는 그런 태양이고 얘도 이 죽음이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변화가 됐든 앞으로의 미래가 좀 좋을 거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그런 태양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다소 거창하게 설명은 했지만 그러니까 앞날을 축복해주는 그냥 그런 의미라고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태양이라는 거는 그냥 그런 개념으로 잡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태양 카드에서도 이 태양이 이 아이, 이 아이의 앞날을 또 축복해주는 그런 태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느낌의 태양이니까요. 타로 카드에서의 태양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부정적으로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 네, 굳이 부정적으로 볼 거면 태양의 그 이면에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태양의 의미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 네, 그래서 이 태양 카드, 네, 일단은 상징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마라는 거는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붉은 깃발은 영광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기가 그려져 있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순수함을 상징함과 동시에 희망적인 미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벌거벗은 모습이 타로 카드에서는 뭐 순수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흰 백마도 순수함을 상징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텐데 왜 여기서 희망적인 미래를 상징하느냐 의아해하실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은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 그리고 이제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양극과 음극이 만나서 새로운 이제 신비한 그런 속성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가 상당히 마법적인 요소와 뭐 어떤 신성한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이제 타로 카드에서는 아기가 좀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 네,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간단하게 상징물들을 살펴봤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에 내가 모든 상황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성격으로 뽑았을 때 뭐 태양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 네, 대체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이라는 거는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말로 인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싸가 뭐냐면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웃사이더, 아싸는 이제 왕따를 의미하고 인싸는 이제 인사이더. 인기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태양 나오시는 분들이 인기가 많고 사교성이 밝고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싸냐 인싸냐 뭐 이런 걸 따질 때는 인싸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인기가 많고 사교성이 밝고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이 이게 금전운이 좋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금전운이 좋은 카드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농경사회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태양이라는 거는 땅이나 물처럼 이제 농사와 관련이 깊은 자원이에요. 그래서 일조량이 충분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일이나 곡식들이 잘 익거나 안 익거나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당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게 일조량에 의해서 그게 그 곡식이나 과일의 질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태양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가 결과적으로 금전운이나 재물운이 좋을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드 네, 좋은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교성도 좋지, 재물운도 좋지, 그리고 사업 수완도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재물운과 금전운이 따른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운도 괜찮고, 그리고 그 밖에 태양 카드가 나오면은요, 대부분의 상황이 좋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도저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네 라고 보시면은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대부분 해석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상황을 잘 알게 되고 일의 진행이 잘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서 건져가야 될 것은 그냥 모든 것이 드러난다예요.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보신다면 이해가 좀 편해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태양 카드의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정방향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방향 의미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키워드를 보자면 상황이 드러난다. 네, 상황이 드러나고 명백하게 드러나고 네, 그리고 자신감이 있다. 뭐 믿음직하다. 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뭐 문제가 잘 해결된다, 해맑은 사람이다, 뭐 성격이 쾌활하다, 뭐 문제가 잘 해결된다, 뭐 상황이 좋다, 뭐 성공이 확정적이다, 뭐 의욕이 넘친다, 만족한다. 네, 대부분 상황이 좋은 거예요. 네, 활기가 넘친다, 너무 행복하다, 잘한다, 좋은 선택이다. 뭐 상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상황이 드러나거나 뭐 상황이 괜찮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해맑고 쾌활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냥 되게 정방향은 뭐 되게 밝은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정방향 여기까지 봤고요. 역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역방향은 일단 강화와 약화로 봐야겠죠. 예, 강화와 약화로 봤을 때 우선 강화로 먼저 보면은요.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만할 수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상황이 드러났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키워드를 보자면 상황을 착각하고 매우 만족해한다. 네, 자신이 상황을 잘 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자기 과신이 있다. 그리고 과대망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만심이 강하다. 그래서 착각하여 성공이 미뤄진다. 뭐 이런 키워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 키워드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자만하는 게 튀어나오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점성학적 의미로 약간 들어가면요. 사자자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자자리. 그래서 왜 사자자리냐? 이 태양인데 왜 사자자리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자자리가 태양의 지배를 받는, 네, 그리고 태양이라는 게 태양계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계를 다스리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속성이 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요 카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도 준비해 왔는데 킹 완드예요. 킹 완드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성격이 불같은 뭐 그런 왕을 의미해요. 이런 왕이 다혈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카드가 이제 이렇게 강화가 됐을 때 이 태양 카드의 역방향이랑 비슷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자리 요런 왕 같은 네, 그런 면이 있다.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한다. 네, 그런 거예요. 자기 과신이 있고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뭐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단점이죠. 그래서 유사성이 좀 있어요. 카드마다. 나중에 이런 것도 전부 다 연계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강화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고 가시고요. 약화로 볼게요. 약화로 태양 카드를 본다면은요, 상황 파악이 잘 안 된다예요. 네, 상황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예상 밖의 상황이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상대방을 믿을 수 없고 나를 믿을 수 없기도 하고 상대방을 믿을 수 없기도 하고 아무튼 신뢰가 없어지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제 비관적이고 의기소침하다. 네, 이렇게 약화의 키워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로 본다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그건 자만하고 자기 과신적인 막 그런 느낌이 있다면 약화는 내가 아예 상황 파악조차 못하는 거예요. 네, 내가 태양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상대방을 못 믿고 있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해서 네, 태양 카드를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심판 카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